늘어나는 빈집을 지역 자산으로 바꾸기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내년부터 빈집의 체계적 관리와 워케이션 등 다양한 활용에 나섭니다. 두 번 유찰된 하단 녹산선 건설 사업에 대해 부산시가 건설 방식을 변경해 세 번째 입찰에 나섭니다. 하지만 연약 지반 난공사로 세 번째 입찰도 미지수입니다. 서구의 디지털 동행 사업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디지털 장비에 익숙치 않은 중장년층에게 배움의 기회를 주고 지역 경제도 활성화하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롯데그룹이 배추 10,000포기를 김치로 담가 어려운 이웃에 나눠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빠르게 늘어나는 빈집을 지역의 미래 자산으로 바꾸기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됩니다. 사하구와 영도구 등에서 빈집 활용 방안이 마련된 가운데 부산시는 내년부터 정비 관리 체계를 고도화할 계획입니다. 박재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하구 괴정동의 한 빈집입니다. 대티터널 입구에 자리한 이 건물은 그동안 주민 불편과 안전 우려가 이어졌던 곳입니다. 사하구는 이 빈집을 철거해 대티터널 공원화 사업과 연계한 공중 화장실과 공원 진입로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도구 동삼동과 청학동에 있는 두 곳의 빈집도 활용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와 영도구, 한국해양대학교가 협력해 후보지를 발굴했고 이 빈집을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기숙사로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부산시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부산 지역의 빈집은 모두 11,000여 채로 서구와 부산 진구, 영도구 순으로 많았습니다. 부산시는 내년부터 빈집 정비 고도화 계획을 본격 시행합니다. 먼저 빈집 실태 조사를 기존 5년에서 1년 주기로 단축하고 인구 이동과 전입 사망 데이터를 반영한 AI 기반 위험 지수를 도입해 빈집 발생을 사전에 예측합니다. 빈집 매물 정보를 공개해 중개사와 연계하는 거래 플랫폼도 구축합니다. 지역 수요에 맞춘 활용 사업도 확대됩니다. 내년 20억 원을 들여 워케이션 공간, 문화 테마 공간 등 다양한 모델을 늘리고 해안 관광지 주변 빈집은 공유 숙박 전환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위험성이 높은 빈집은 신속 철거에 나섭니다. 철거비 지원 예산을 올해 38억 원에서 내년 72억 원으로 크게 늘리고 국공유지 무허가 빈집은 절차 간소화를 통해 즉시 철거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손질합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 강서구 주민들이 오랜 기간 기다려온 도시철도 하단 녹산선 건설 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두 차례 입찰에 시공사는 한 곳도 나타나지 않자 부산시는 건설 방식을 수정해 세 번째 입찰에 나설 계획인데요. 하지만 지하 구간 난공사 부담은 여전해 입찰 성사 여부는 여전히 불분명합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매일 반복되는 녹산공단 출퇴근 교통체증. 신도시 건설로 계속해서 인구가 유입되는 강서구. 도시철도 하단 녹산선은 강서구 명지와 녹산의 교통 문제 최우선 해결책으로 꼽힙니다. 하지만 공사를 맡겠다는 건설사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6월과 8월 두 차례 입찰이 진행됐지만 응찰 업체는 한 곳도 없었습니다. 이 노선 중 명지국제신도시 3개역이 지하로 지나게 되는데 이 지하 구간이 연약 지반인 것이 문제입니다. 지반 침하와 주변 건물 피해 우려가 높은 난공사로 부족한 사업비와 공사 기간이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두 차례 입찰 무산 이후 부산시는 부산교통공사가 맡던 사업을 시가 직접 시행하는 방식으로 바꾸고 단일 공구를 3개 공구로 나누기로 했습니다. 또 설계와 시공을 함께 진행하는 턴키 방식에서 설계와 지하터널 공사는 부산시가, 나머지 시설 공사는 교통공사가 각각 발주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지하 구간에 대한 노선 변화는 없는 만큼
난공사 부담은 그대로일 수밖에 없습니다. 부산시는 이달 중으로 세 번째 입찰 공고를 낸다는 계획입니다. 이런 가운데 내년 정부 예산안에 하단 녹산선 설계비 370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하단 녹산선은 신도시 구간 지하화가 결정되면서 사업비 3,200억 원이 늘어나고 개통 목표도 2년 늦어졌습니다. 세 번째 입찰마저 유찰될 경우 계획된 시기 안에 공사를 마칠 수 있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요즘 패스트푸드점은 물론 일반 음식점에도 많이 설치된 키오스크는 디지털 기기에 익숙치 않은 노년층에겐 하나의 장벽처럼 느껴진다고 합니다. 이 장벽을 허무는 시도가 서구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김석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점심시간 한 식당 안이 어르신들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기본 상차림 앞에서 머뭇거리는 모습이 역력합니다. 키오스크란 이름 모를 기기에 익숙치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노인들은 이제 그거 보면 이제 갈비집 같은데 그런데 가고 주문 받는 뒤만 가고 이제 안 받는 뒤 잘 안 가고. 생활지원사의 도움을 받아 음식을 주문하고 맛있게 먹는 방법까지 배우고서야 입안 가득 환한 미소를 짓습니다. 서구가 마련한 디지털 동행 사업의 반응이 뜨겁습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사실은 가족들과 함께 가족들이나 지인들과 올 수 있는 자리인데 잘 못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시간을 만들어 주셔가지고 샤브샤브 집에 와서 맛있는 야채들과 고기들과 이런 게 드시면서 또 담소도 나누고 건강도 챙기고. 이 사업은 한국전력 중부산지사의 후원으로 이루어졌습니다. 420만 원의 성금으로 180명의 홀로 어르신이 참여했고 3회차로 나눠 진행됐습니다. 사업에 동참한 식당도 매출 향상과 잠재 고객 확보 측면에서 반응이 긍정적입니다. 사실은 요즘 굉장히 불황이거든요. 그런데 가게에도 도움이 되고 또 어르신들한테는 아름다운 노년 생활이 가능한 그런 초석을 다져주는 것 같아가지고 저도 참 기쁩니다.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30%를 넘나드는 부산의 원도시입니다. 이 사업은 초고령 사회의 노인 돌봄과 나눔,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롯데그룹이 배추 10,000포기를 김치로 담가 어려운 이웃에 나눠줬습니다. 롯데그룹 계열사 임직원 등 150여 명은 3일 오전 사직야구장 앞 광장에서 김장 담그기 행사를 열고 1억 5천만 원 상당의 배추김치를 각 구군의 푸드뱅크를 통해 저소득층에게 전달했습니다. 한편 시와 롯데그룹은 지난 2011년부터 이 행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홀로 살아가다 쓸쓸히 죽음을 맞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무연고 사망자인데요. 지자체에선 공영장례로 이들의 마지막을 배웅하고 있습니다. 대구 지역 각 지자체의 공영장례가 단 3-4시간에 그치는 등 형식적인 행정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족이 없거나 혹은 가족과 연이 끊기거나 세상과 단절된 채 홀로 살아가다 쓸쓸한 죽음을 맞는 무연고 사망자를 위해 대구 지역 각 지자체는 공영장례를 치러주고 있습니다. 한 명당 80만 원 정도의 현물을 지원하는 것으로 지난 2023년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대구시는 사망자의 빈소를 24시간 이내로 유지하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 장례는 3-4시간에 불과한 것으로 시민단체들은 보고 있습니다. 3시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적시되어 있고 또 심지어는 비슷한 시간대에 돌아가신 무연고자 계시면 같이 합동장례를 치르게 되어 있어요. 그게 지금 존엄하다고 한다는 건 존엄과 너무 거리가 멀은 나쁜 말로 시신처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컨베이어 벨트 타듯이 화장장 가기 직전에 형식적으로 들으는 절차 이상 이하도 아니라 생각합니다. 무연고 사망자 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예산은 오히려 줄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대구 지역 무연고 사망자 수는 232명이지만 지난해에는 300명을 훌쩍 넘었습니다.
하지만 사업 시행 첫 해인 2023년 관련 예산이 2억 원이었지만 올해는 1억 4천여만 원으로 줄었고 내년 예산은 소폭 상승하는 데 그쳤습니다. 반빈곤 네트워크는 24시간 장래의 완전한 보장과 예산 확대 그리고 공영 장례를 위한 공설 장례식장 확보 등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서울시 사례처럼 무연고 사망자 발생 시 온오프라인을 통해 장례 일정을 공개하고 장례식에 자원봉사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무연고 사망자 부고 게시, 시민 자원봉사자 참여 등을 조례에 명문화해서 게시판을 통해 장례 일정을 공개하고 이분들이 모집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공영 장례는 시민들의 예산으로 진행됩니다. 이분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게 해야 공영 장례가 무시하지 않은 제대로 된. 이에 대해 대구시는 장례 일정을 확인할 수 있는 별도의 게시판을 운영하고 내년부터 추진하는 명복공원 현대화 사업을 통해 오는 2028년 말쯤 공영 장례를 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자원봉사자 참여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우리 해역에서의 중국 어선 불법 조업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단속을 피하거나 도주하기 위해 각종 방해물을 설치하고 있는데요. 2중, 3중 등선 방해물을 달고 도주하던 중국 어선이 우리 해경에 또 붙잡혔습니다. 지난 4년간 서해에서 붙잡힌 불법 중국 어선만 38척이나 됩니다. 구혜희 기자입니다. 우리 해역에서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 어선을 단속하며 찍은 사진입니다. 자세히 보면 쇠창살과 와이어, 철조망이 3중으로 둘러져 있습니다. 해경의 단속을 방해하려 한 겁니다. 지난 4월 옹진군 해상에서 붙잡힌 중국 어선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해경의 추격을 따돌리다 못해 해경의 명령에도 이중으로 덧댄 철문을 걸어잠근 채 도주를 계속합니다. 우리 해역에서 붙잡힌 불법 조업 중국 어선들은 매년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8척에서 그 다음엔 14척으로 크게 증가했고 올해도 5척이나 해경에 붙잡혔습니다. 4년간 단속에 붙잡힌 중국 어선만 38척이나 됩니다. 봄철 성어기의 기승을 부리던 것이 계절을 가리지 않는 것도 문제입니다. 특히 우리 해역에서 불법 조업하는 중국 어선들은 주로 철선 2척이 짝을 지어 조업하는 쌍끌이 어선으로 어린 물고기까지 모두 잡아들여 어족 자원을 황폐하게 만들기로 유명합니다. 해경은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이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선제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구혜입니다. 케이블 TV 지역 방송은 지역 현안을 조명하고 지역민을 대변하는 공공재 역할을 해왔는데요. 유료 방송 존폐 위기 속에 지역 언론 기능을 유지하려면 낡은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세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영남에 큰 상처를 남긴 초대형 산불, 호남을 강타한 극한 호우, 강원을 바짝 말린 가뭄까지 각종 재난 현장에서 케이블 TV는 지역성 구현에 앞장섰습니다. 수익성 악화, OTT와의 경쟁으로 존폐 위기에 놓인 케이블 TV에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 배경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지역성을 구현하고 있는 케이블 TV SO에게 여러 가지 좀 그 지원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은 여러 가지 현황 연구를 통해서 드러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케이블 TV의 보도 기능에 주목했습니다. 지방 본권 시대, 지역 현안을 다루면서 지방정부를 견제해온 지역 언론 역할을 보다 강화해야 할 대상으로 봤습니다. 앞으로 분권화되는 사회에 있어서 지방정부가 지역 채널을 지원하는 근거, 입법권도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둘씩 만들어 나간다라고 했습니다. 해설 논평 금지 규제는 풀어야 할 숙제로 언급됐습니다. 해설 논평의 금지가 특히 이제 그 지역사회 공론장을 상당히 위축시킵니다. 시민들의 서로 다른 의견을 교환하고 조율하는 것까지 포함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걸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지역 방송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해 그에 맞는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그 영업이익의 160%를 넘어서는 방발 기금도 지금 부담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경영난이 이어지고 있고 이에 따라서 지금 지역 채널이 많이 위축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까지 연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 제도적 보완점들이 좀 논의를 통해서 좀 검토.
정부 관계자는 지원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반대 의견에 대한 우려를 내비쳤습니다. 해설 논평 규제 조정 문제는 단순히 하나의 제도 개선 논의를 넘어서 지역사회 여론 형성 부족 그리고 지역 미디어 전체의 이해관계와 맞닿아 있는 주제라고. 다만 토론회를 주최한 정치권은 케이블 TV만을 대체할 수 없는 공적 기능에 초점을 두고 정책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상대적으로 큰 단위의 지역 언론이 있고 조금 더 세분화되어 있는 작은 단위의 지역 언론이 있습니다. 둘은 공존해야 하고 공존할 수 있어요. 그런 해법을 찾는 것. 그게 오늘 토론의 목적이고 이후에 제가 노력할 방향입니다. 케이블 TV의 위기는 단순히 한 업계의 위기가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 지역 풀뿌리 민주주의와 지역 언론 생태계를 지키려면 이제라도 케이블 TV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제언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장애인들이 언제든 안전하게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 남구에 하나 더 마련됐습니다. 남구 장애인복지관에 두 번째 공공스크린 파크 골프장이 문을 열며 생활체육 접근성이 한층 넓어질 전망입니다. 박재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 남구 장애인복지관에 문을 연 공공스크린 파크 골프장. 화면 속 가상 페어웨이를 향해 공을 밀어치자 거리와 궤적이 실시간으로 나타납니다. 참여자들은 서로의 샷을 보며 이야기꽃을 피웁니다. 여기 복지관에서 이제 4주 동안 교육이 받고 있다 아닙니까? 이제 치니까 뭐 좀 괜찮네. 몸도 건강해지고 집에 있는 것보다 좀 낫네. 재밌고 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뭐 또 사람들하고 치니까 이야기하면서 이제 게임 룩도 알고 뭐 이야기도 하면서 막 하여튼 재밌어요. 배워보니까 처음에는 어렵게 생각하고 있다가 해보니까 너무나 재밌고 실내에서니까 춥지도 않고 너무나 고맙고 재밌어요. 남구에는 야외 파크 골프장이 없어 주민들이 쉽게 즐길 실외 공간이 부족했지만 지난 10월 문을 연 이 스크린 파크 골프장은 계절과 날씨에 구애받지 않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체 장애인분들 그리고 발달 장애인분들이 같이 같은 공간에서 따뜻한 공간에서 운동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 그 룰을 빨리 익혀서 적응해 가는 모습이 제가 봐도 좀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배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산시 지원으로 조성된 공공 스크린 파크 골프장은 올해 사회복지시설 3곳에 설치됐습니다. 복지관은 주중에는 프로그램 참여자를 중심으로 운영하고 장애 유형에 맞춘 교육과 동호회 활동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복지관 이용자 분들과 그리고 부산시 거주하는 장애인 분들이 우선적으로 이렇게 신청을 많이 해주시면 날씨와 계절에 구애받지 않고 좀 재밌는 건강하고 재밌는 스포츠를 조금 많이 이용하실 수 있게 그렇게 운영할 예정입니다. 남구의 두 번째 공공 스크린 파크 골프장의 개장으로 지역 장애인의 여가 활동이 다양해지고 생활 속 운동 접근성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 부산시는 지난달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활동 백서를 발간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달부터 일반에 공개가 됐는데요. 이를 두고 민주당 부산시당이 유치 실패의 원인이 명확히 기재되지 않은 보고서 수준이라며 비판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김석진 기자입니다.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활동 백서가 공개됐습니다. 유치 실패 이후 2년 만입니다. 부산시가 정부와 공동으로 제작한 이 백서는 300페이지 분량으로 유치활동 전반이 기록됐습니다. 제작비만 1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그런데 이 백서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경과 보고서 수준이라며 폄하했습니다. 엑스포 백서에는 전체 페이지의 3분의 2에 달하는 보도 자료와 사진들 그리고 부록 이에 비해 2페이지밖에 할애되지 않는 엑스포와 관련된 예산 중앙부처와 협의를 했다고 하지만 전략 및 실패 원인이 명확히 기재되지 않는 총평까지 한마디로 백서가 아니라 경과 보고서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민주당 부산시당이 2030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 검증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이들은 관련 전문가를 자문단으로 두고 백서에 대한 평가와 분석 작업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 과정에서
시민사회단체와의 공동 검증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최종 결과가 나오면 중앙당에 보고 후 국회를 통해 국정조사까지 요구할 예정입니다. 그 과정에서 예산을 허투루 썼다든지 정말 유치활동을 하고 간 게 아니라 관광하러 갔는지 이런 부분까지 저희도 한번 들여다봐야 되지 않겠냐. 이 같은 민주당의 행보에 대해 정치권 일각에선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현역 단체장 흔들기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대구 출신의 천재 화가 이인성 화백. 한국 근대미술사에 큰 발자취를 남긴 그의 작품을 테마로 한 복합문화공간이 대구 중구에 문을 열었습니다. 지역의 새로운 문화관광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천재 화가 한국의 고갱. 대구 출신의 고 이인성 화백을 지칭할 때 늘 붙는 단어들입니다. 이 화백은 우리나라 근대 미술을 대표하는 화가로 노란 옷을 입은 여인상 등 수많은 걸작을 남겼습니다. 1950년 11월 벌어진 총기 사고로 38살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작품을 테마로 한 복합문화공간이 대구 중구에 문을 열었습니다. 이름은 예술체험공간 아루스. 아루스는 라틴어로 예술이란 뜻입니다. 1층에 조성된 예술다방은 1937년 이인성 화백이 대구에서 운영하며 예술가들과 교류했던 대구 최초의 다방인 아루스 다방을 모티브로 재구성했습니다. 2층은 화가의 작업 공간을 재현해 구성했고 이 화백의 작품을 시기별, 주제별로 검색해 감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화가 이인성이 37년에 문을 열었던 아루스라는 다방에서 많은 예술인들과 커뮤니티 공간으로 사용했던 그 공간의 의미를 이 공간에 담았습니다. 이 공간에는 아무래도 아루스라는 이름을 차용하다 보니까 이인성의 그림이 이제 많이 있지만 사실 당시 1900 일제강점기에는 이인성뿐만 아니라 많은 예술인들이 숨쉬던 공간이었습니다. 사업비는 총 27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중구는 아루스를 동성로와 양령시를 연결하는 지역 관광의 거점으로 구성한다는 방침입니다. 중구는 앞으로 근대골목과 양령시, 동성로, 지역 상권 등 기존의 관광 자원을 이곳 아루스와 자연스럽게 연결을 해서 지역의 창의적 에너지를 이끄는 문화 관광 허브로 발전시켜 나아가겠습니다. 아루스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되며 골목 문화 해설사가 상주해 깊이 있는 해설 프로그램과 중구 관광 안내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도심 곳곳에 방치됐던 빈집이 이제는 관광과 생활을 잇는 새로운 공간으로 재탄생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의 이번 시도가 도시 활력을 되살리는 또 하나의 변화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 전해드린 소식은 유튜브 채널과 뉴스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자에게 힘이 되는 뉴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BTV